안녕하십니까. 차 선생의 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계룡산에 다녀오면서 제 다구를 꺼낼 수가 없어서 예쁜 닭이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공이 이쪽 어떤 분들은 이 다구를, 그러니까 다관의 손잡이와 일직선 방향으로 기공이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뒤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도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기공은 어떻게 보면 차가 잠시만요. 차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리와 이 반이 수평이 놓여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에 물을 부었을 때 이 이상으로 부어지면 이 꼭 부리가 낮아지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요와 이 반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공은 이와 같이 뒤에 보시면 이 뚜껑에 이 안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물이 차면 물이 피스톤처럼 눌려서 물이 이쪽으로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공이 있는 거고, 이 기공을 통해서 차를 따를 때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따르게 될 때 그 따르는 어떤 이 출수가 이 기공이 있음으로 해서 잘 된다라는 말씀도 있으십니다.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가 손잡이와 일직선상에 놓이느냐 아니면 부리와 일직선상에 놓이냐, 이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차의 출수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기공을 통해서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어떤 뚜껑의 반의 이 부리 부분, 이 귀퉁이 부분이 물에 눌렸을 때 앞쪽 부리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좋은 닭이들을 보다 보면 요 안에 보시면 보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보리, 요 안에 보리가 보이는데 요 보리가 복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부분들은 복망이 없고 이렇게 그냥 복망만 뚫려 있고 이렇게 보리가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닭이들은 보리가 있고 복망 형태로 뚫려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리가 있는 부분은 차 물은 이렇게 잘 빠지는 반면 이렇게 막힘이라든지 이런 건 덜 합니다. 근데 차 물이 완전히 따라지는 데서는 조금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없이 복망만 있는 거는 차입이 그쪽 이 복망을 막을 수도 있지만 차 물을 끝까지 다 이렇게 빼낼 수 있다라는 것, 우려낼 수 있다라는, 이렇게 물이 한 방울도 안 남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 부분에 더 근접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를 즐기시는 분들께서 생각에 맞춰서 한 번쯤 구입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보시면 차 다구들이 유명 작가분들 걸 보면은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양한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구는 이와 같이 약간 이렇게 흘러내릴 때 절수가 잘 되게끔 약간 라운드를 좀 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공면을 주고 있는 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국 닭이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뭐 위쪽에 손잡이가 달리면 상파 방식, 뒤쪽에 손잡이가 달리면 후파 방식, 그리고 옆 손잡이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차 예나 차 도를 하시는 분들은 상파나 후파보다는 이와 같이 옆 손잡이 방식을 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엽손잡이나 후파, 상파 방식은 예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어떤 도자기 형태들을 저희 국내 작가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다구들은 엽손잡이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들 약탕기를 보시면은 약탕기도 뒤쪽에 달려 있지만 이렇게 손잡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응용해서 저희들이 엽손잡이 방식을 많이 닭기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다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엽손잡이 방식의 요 뒤쪽에 공이 왜 뚫려 있느냐, 구멍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이 안에 공기의 팽창에 의해서 이 손잡이가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구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관은 백자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청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기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고급스럽거나 가격이 고가품은 안 되지만 저는 이 유명 작가나 고급 어떤 도자기들을 간혹 갖고는 있는데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자기의 형태와 기물의 형태가 저의 쓰임에 맞게끔 잘 그런 형태를 소화하게끔 형태를 갖고 있고 이렇게 그 성형된 거를 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작가 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화려한 것보다 이와 같이 부리의 모양 형태가 절수가 잘 되는지, 기공과 복망, 보리 형태에서 장단점을 내가 어디에 맞출 것인지, 그리고 손잡이는 엽손잡이 방식을 저는 조금 고집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 은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윗손잡이 형태로 해서 주전자가 돼 있기도 한데, 지금 은기는 예전에 그 고서적들에 보면 탕기를, 물을 끓이는 탕관을 이 동을 쓰면은 좋고, 그거보다는 은을 쓰면 더 좋고, 그거보다는 금을 쓰면 더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사호나 아니면은 탕관에, 그러니까 다관에도 그거를 대유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은기로 된 그 복망까지 보리까지 다 갖춰진 은기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손잡이가 너무 열전도율이 심해서 뜨거웠고, 다룰 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손을 접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굉장히 열전도가 높아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나무나 아니면 손잡이를 갖다가 상아 같은 걸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은탕기에 상아 손잡이를 써봤는데요. 상아도 어떻게 보면 열에는 약한가 봅니다. 이 열전도율이 높은 닭기의 그 다관에 이제 물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열전도율에 의해서 상아가 이렇게 크릭이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크릭이 가고 손잡이가 어떤 큰 역할을, 힘이라든지 이런 게 실리는 역할이 불편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비싼 닭이들은 차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도움보다는 어떠한 자신의 어떤 위치나 직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런 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자기 형태의 닭이들이 더 이렇게 친숙하고, 그리고 이 도자기는 똑같이 우리 몸과 똑같이 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과 바람과 불과 물, 이렇게 해서 4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하고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형태의 질감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느끼는 그러한 차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껴지는 느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